이 남자는 물을 마시는 고블린 무리를 발견했을 때 주먹이나 무기 같은 것으로 서둘러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킬을 사용하고 인벤토리를 열어 포켓몬볼 같은 것을 꺼내 자신의 고블린 노예를 소환한 다음 그들에게 바로 던집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힘없이 땅에 떨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닌데 이 상황은 주인공만큼이나 고블린들도 놀라게 만듭니다. 그들은 재빨리 우리 주인공을 발견하고 그를 죽이려 달려듭니다. 결국 그는 주먹을 쓸 수밖에 없지만 곧 고블린들에게 죽을 것이 분명해집니다. 다행히 잠시 후 소환이 성공하고 고블린 노예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해줍니다. 다른 고블린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여 그 자리에는 피바다만 남습니다. 승리 후 고블린 노예는 더욱 강해지고 모든 능력치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고블린 노예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해금해야 할 소환수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몬스터를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몬스터로 몬스터를 무찌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그렇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그를 헌터가 될 가망이 없는 완전한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하는 헌터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며 우리 주인공도 예외는 아닙니다. 헌터 협회 경기장에서 그는 마침내 무대 위로 걸어가 그토록 원하던 헌터 자격증을 받으며 공식적으로 2급 헌터로 졸업합니다. 이 청년은 이 지점까지 오기 위해 죽어라 노력해왔기에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최하위 등급의 각성자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드모드로 태어난 평범한 등급이 남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말 그대로 일반 각성자보다 2배는 더 많이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파고든 덕분에 던전과 몬스터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현재 그는 이론의 정점에 서서 가장 축복받은 각성자들조차 압도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그는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침내 그는 진짜 헌터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자격증을 나눠주는 차갑고 냉혹한 직원이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그 오만한 남자는 2급 헌터는 가치가 없다며 그의 자격증을 말 그대로 두 동강 내버립니다. 한울은 칭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형편없는 등급으로는 공식적인 헌터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이론적, 전술적 지식은 그것을 뒷받침할 높은 등급이 없다면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까지 그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이 현실에 짓눌린 한울은 결국 몬스터를 사냥하는 꿈을 포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달래기 위해 게임의 세계로 도피하지만 7년이 지난 후에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합니다. 결국 안정적인 직업 없이는 어떻게 제대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채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나아갈 유일한 길은 전업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몬스터즈 블록 몬스터즈, 줄여서 MBM이라는 게임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몬스터를 사용해 몬스터와 싸우는 게임입니다. 이 잔혹한 타워 디펜스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수많은 종족 중에서 유닛을 모집하고 잠재력을 활용하여 적의 웨이브를 막아낼 자유가 주어집니다. 서류상으로는 게임 방식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풍선 타워 디펜스 5 같은 게임을 해보셨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게임은 각 유닛을 극한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로켓 과학 수준의 견고한 배치 전략과 최적의 방법을 요구합니다. 몬스터를 업그레이드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립니다. 죽어라, 노가다를 해서 전략의 중요한 유닛을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전투에서 쓰러지면 레벨이 완전히 초기화됩니다. 영구적인 죽음이 현실입니다. 죽은 몬스터의 능력치를 복구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가차없는 시스템이 게임 플레이를 스릴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역사상 최악의 쓰레기 게임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략이 완벽하다면 이 게임은 말 그대로 일성 고블린 하나로 웅장한 삼성 오거를 쓰러뜨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옛말에 있듯이 누군가의 쓰레기 게임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물입니다. 한울은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 덕분에 이 게임을 쉽게 공략할 수 있어서 실제로 이 게임을 생방송하며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몬스터즈 블록 커뮤니티 내에서 하드코어 고인물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몬스터즈는 그의 헌터 경력이 망가진 이후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이 이 게임을 하는 마지막 날이기에 그는 이 길을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게임 개발사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키보드 워리어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의 충실한 커뮤니티는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그가 유효한 헌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스트리밍 일을 잃더라도 큰일은 아닐 거라고 추측합니다. 잔혹한 현실은 그가 현역 헌터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 사실은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는 이 중요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그는 서버에서의 마지막 날인 만큼 마음껏 플레이하기로 결심합니다. 현재 게임 내에서 웨이브라고 알려진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포탈에서 쏟아져 나오는 끝없는 몬스터 무리로부터 당신의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고인물이 도전하려는 웨이브는 미지의 영역이라 불리는 700번째 웨이브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정표에 도달할 만큼 실력이 있거나 운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한울은 흥분과 불안을 동시에 그가 느낍니다. 게임을 시작하자 태초의 문에서 거대한 몬스터 떼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야수, 무리가 돌진해오자 그는 무리의 수를 줄이기 위해 100레벨 궁수를 배치합니다. 궁수 한 명으로는 그 무리를 상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학살당하고 맙니다. 그것은 처참한 손실입니다. 그래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나서는 부대는 그의 30레벨 방랑 서큐버스 퀸입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녀 또한 거대한 머리 셋 달린 사냥개의 점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씩 그는 모든 고위 등급 유닛을 잃고 결국 그의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게임은 엄청난 반전을 선사합니다. 700번째 웨이브에 처음으로 도전한 것이 특별한 조건을 발동시켜 소버린이라는 캐릭터가 깨어나 전장에 나서게 됩니다. 소버린은 성별을 알 수 없는 위풍당당한 푸른 머리의 검기사입니다. 한울은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경악합니다. 보통 소버린은 기본적으로 NPC입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몬스터 무리가 돌진해오자 이 신성한 미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성문 바로 위에 섭니다. 검을 뽑은 소버린은 치명적인 우아함으로 검을 휘두르고 신성한 빛의 궤적을 남기며 마치 역같은 버전의 플루트 닌자를 하는 것처럼 몬스터들을 베어버립니다. 이 게임을 수천 번이나 해본 한울조차도 그 캐릭터의 순수한 힘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또 다른 몬스터 무리가 그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소버린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또 다른 비전의 섬광을 발산하여 적의 진영을 초토화시킵니다. 소버린은 계속해서 야수들을 공격했고 마침내 남은 것은 거대한 시체 더미뿐이었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크게 놀란 가운데 이것으로 700번째 웨이브가 공식적으로 완료됩니다. 그의 스트리밍 경력 내내 그는 소버린이 배경에서 예쁘게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도 없다고 믿었지만 이건 완전히 소버린은 말 그대로 치트키입니다. 갑자기 그는 이 전례 없는 업적을 축하해줄 시청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방송은 튕겨버렸고 채팅창에는 단 한 명의 시청자만 남아있었습니다. 이 의문의 시청자는 한울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쏟은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댓글 작성자는 한울 덕분에 자신들의 군주를 깨울 수 있었으므로 마침내 조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합니다. 한울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방에 갑자기 비전의 포탈이 찢어지고 홀로그램 시스템 창이 나타나 그가 새로운 스킬을 각성했다는 것을 보여주자 상황은 더욱 이상해집니다. 새로운 스킬이라는 말에 그는 옛 스승들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2급 헌터는 보통 던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만 운 좋은 소수는 나중에 추가 스킬을 각성하기도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문 일이라 이 현상은 제각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한울은 이 기회를 활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헌터로서 화려하게 데뷔할 생각에 완전히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제각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 상태 창에는 아무런 변화의 징후가 없어 그는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의 새로운 스킬의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두 번째 알림이 뜨자 그의 희망은 다시 살아납니다. 요약은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는 소버린과 거래하기 또는 소버린과 대화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그는 맹목적으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는 소버린과 거래하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스킬이 활성화되기 직전 조건을 발동하는데 필요한 목표가 부족하다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깜박입니다. 한울은 완전히 지쳐버렸다. 꿈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생각한 순간 두 발짝 뒤로 밀려난 셈이다. 모니터의 은은한 불빛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아까부터 알 수 없는 소리만 짓거리던 유일한 시청자를 신문하기로 결심한다. 방송을 다시 켜자마자 그 시청자가 바로 다시 접속했다. 편의상 이 의문의 남자를 시청자 1이라고 부르자 1대1 채팅만 가능하도록 방송을 잠근 후 하늘은 절실하게 답이 필요한 어려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이 유저가 자신의 제각성이 발현된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났기에 하늘은 그가 답을 쥐고 있다고 확신한다. 돌려 말하지 않고 그는 시청자 1에게 자신의 제각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놀랍게도 시청자는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하늘은 각성이란 것이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현상임을 항상 알고 있었다. 설마 화면 너머의 존재가 자신의 제각성을 도운 장본인이란 말인가? 그는 이어서 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다. 대체 왜 정체불명의 존재가 한물간 게이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굳이 개입하겠는가? 의문의 존재는 주군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며
그게 전부라고 간단히 답한다. 주군께서 이 엄청난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는 애초에 그들의 주군을 깨운 장본인이 바로 하늘이었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현재 그의 생각을 흐리는 짙은 혼란의 구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거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새로 부여된 스킬에 관해서는 그저 주군의 깊은 감사의 표시로 여기면 된다고 한다. 하늘은 신문을 멈추고 이제 이 새로운 선물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내는 데에만 집중한다. 주군과의 대화라는 스킬은 쿨타임이 있어서 활성화하려면 기다려야 한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스킬은 왜 현재 결제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지 따져 묻는다. 의문의 존재는 갑자기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하늘의 시스템 지갑에 50골드를 직접 입금하여 즉시 실수를 바로잡는다. 이제 필요한 재화를 갖게 된 하늘은 마침내 마음껏 자신의 스킬을 시험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퍼즐을 맞춰나갈 수 있게 되었다. 임무를 다한 그 존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방송에서 나간다. 하늘은 완전히 어리둥절하다. 심지어 어리석은 초현실적인 꿈에 갇힌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꼬집어보기까지 한다. 어쨌든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이 제각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주군이라 불리는 이 의문의 존재가 바로 그 배후에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울리며 50골드가 입금되었음을 알린다. 이 새로 얻은 재화 덕분에 마침내 그는 주군과의 거래 스킬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즉시 거대한 디지털 상점이 그의 바로 앞에 나타나며 구매 가능한 몬스터들의 긴 목록을 보여준다. 지갑을 보니 보잘것없는 50골드로 현재 살 수 있는 유닛은 노예 고블린뿐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명단에서 가장 비싼 캐릭터는 주군 본인으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리둥절하게 긴 숫자인 11의 가격을 자랑한다. 당연히 우리 주인공은 그녀를 자신의 전력에 더하고 싶겠지만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그를 매료시킨 것은 스킬 자체가 아니다. 이 시스템 창이 자신이 하던 게임의 창과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가격표 옆에서 회전하는 몬스터들의 작은 홀로그램 투사체는 몇 가지 미묘한 차이점을 제외하면 몬스터즈 블록, 몬스터즈의 복제품과 거의 1대1로 일치한다. 게임 메커니즘상 자신이 소유한 유닛을 소환할 수 있었으므로 하늘은 현실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의 얼굴에 건방진 미소가 번진다. 최상위 헌터가 되기 위해 신체적으로 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소환수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 된다. 골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한 가지를 깨닫는다. MBM에서 플레이어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 던전을 클리어하거나 몬스터를 사냥해 전리품을 파는 게임 것이었다. 메커니즘을 현실에 적용하여 그는 절실하게 필요한 골드를 벌기 위해 몬스터들을 좀 잡아야겠다고 하지만 생각한다. 명백한 문제는 현재 그의 신체 능력치가 최하위 등급 슬라임은커녕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사냥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라는 것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는 노예 고블린 거래를 확정한다. 그의 노예 고블린이 담긴 파란색 포켓볼이 현실에 구현된다. 장면은 북적이는 헌터 협회 건물로 전환된다. 하늘은 공식적으로 자신을 단독 2급 헌터로 등록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접수원이 그의 새로운 기록을 조회하자 그의 수준에 맞는 4가지 가능한 임무를 찾아낸다. 하늘은 선택지들을 신중하게 비교하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신체 능력에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산 너머 외딴 마을의 고블린 퇴치 퀘스트를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직원은 지정된 지역이 긴급 지원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라고 재빨리 경고한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인공이 원하는 바이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원치 않는 관심을 끄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직원은 그의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생체 인식 확인 후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녀는 관련 임무 세부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다. 하늘은 파견 허가를 받았고 그의 데뷔에 대한 기대로 거의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마침내 외딴 마을에 도착하자 의뢰를 맡긴 의뢰인이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나온다. 노인은 용감한 헌터가 실제로 자신의 요청을 수락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보잘것없는 보수를 받고 이 먼 곳까지 오겠다고 자원할 각성자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하늘처럼 마른 아이가 그 끔찍한 생물들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그는 진심으로 표정이다. 우리 주인공의 안전을 걱정한다. 노인의 진심에 감사하며 하늘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그 사악한 생물들이 마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고블린 소굴이 있다고 알려진 숲속 깊이 들어가자 하늘은 다소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친다. 본능에 이끌려 행동하는 지저분한 생물들과는 달리 이 고블린 무리는 마치 평범한 인간처럼 개울가에서 한가롭게 물을 마시고 있다.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리고 하늘은 인벤토리를 열어 새로 얻은 사형말을 꺼낸다. 그것은 현재 파란색 덩어리 형태로 쉬고 있다. 내면의 포켓몬 트레이너에 빙의하여
그는 파란색 포켓볼을 맹렬한 속도로 그 생물들을 향해 던진다. 그 구체는 어리둥절한 고블린들의 바로 앞에 떨어진다. 0.1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늘은 자신의 포켓볼이 작동하지 않은 듯 엄청난 곤경에 처한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적대적이라는 것을 깨닫자 고블린들은 즉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거리를 좁히며 그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를 다른 한다. 선택지가 없음을 알고 하늘은 맨손으로 싸울 준비를 한다. 도망치는 대신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필사적인 반격을 날릴 준비를 한다. 하지만 녹색의 위협적인 존재가 그에게 발톱을 박으려는 순간 마침내 시스템이 발동한다. 고블린 소환수가 허공에서 나타나 거대한 몽둥이로 적대적인 몬스터를 잔인하게 날려버리며 멋지게 폭발적으로 등장한다. 자신의 소환수를 가까이서 보자 하늘의 뇌리에 무언가 스쳐 지나간다. 그가 MBN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얻은 몬스터는 평범한 노예 고블린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하찮은 부하에게 신급 아이템들을 장착시켜 그 쓰레기 등급의 생물을 아무런 도움 없이 사나운 몬스터백 웨이브를 혼자서 쓸어버리는 절대적인 상남자로 진화시켰다. 그는 그 고블린에게 고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익숙한 능력치를 보니 명백해진다. 이 생물은 하늘이 노가다에서 얻었던 바로 그 최상급 A랭크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을 굳건히 한다. 이것은 생명을 얻은 그의 고노다. 고노는 완전히 미쳐 날뛰며 말 그대로 최전방의 고블린 2마리의 사지를 찢어버린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고블린은 남은 몇 안 되는 뇌세포를 활용하여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달아난다. 불행히도 도망치는 몬스터에게 고노는 까마귀의 날갯짓 신발을 장착하고 있다. 말 그대로 번갯불처럼 움직이며 사형 많은 공터를 가로질러 마지막 고블린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산산조각낸다. 턱이 바닥에 붙을 정도로 벌어진 채 그곳에 서 있다. 그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고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강한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위협이 제거되자 피에 젖은 사형만은 주인에게 총총 걸음으로 돌아와 임무를 잘 완수했으니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조르며 놀랍도록 귀여운 강아지 같은 한번 표정을 짓는다. 하늘은 할 말을 잃는다. 그는 몬스터의 성격에서 이렇게 훈훈한 면을 경험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시스템이 울리며 고노의 애정도가 현재 100점 만점에 20점임을 알린다. 또한 애정도를 최대로 채우면 새로운 스킬이 잠금 해제될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한다. 이전에는 소환수를 만지는 것조차 주저했던 평소 실용적인 게이머는 즉시 무릎을 꿇고 마치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오래전에 잃어버린 형제를 껴안 듯 고블린으로 돌아왔다. 하늘은 눈에 띄는 문제를 발견한다. 시체에서 단 하나의 전리품도 떨어지지 않았다. 대체 어떻게 골드를 벌어야 한단 말인가? 다행히도 고노는 이미 방법을 알아냈다. 사형만은 시체 위를 뛰어다니며 가슴에 손을 꽂아 생명의 정수를 수확했고 그것은 희미하게 빛나는 만화석의 형태를 띠었다. 근처에 신비한 푸른 에너지의 포탈이 나타나자 고노는 아무렇지 않게 그 안으로 돌들을 던져 넣었다. 세계의 하급 코어의 대가로 군주의 환상성이 하늘의 계좌에 직접 30골드를 입금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다. 몬스터가 물리적인 동전을 떨어뜨리는 대신 만화석을 추출해서 시스템을 통해 교환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늘은 이 구조를 빨리 파악해준 고노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다. 골드를 확보했으니 이제 협회에 제출할 퀘스트 완료에 물리적 증거를 모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고블린 3마리는 단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던 것 같다. 숲 깊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격렬한 소동이 일어나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땅을 울리는 쿵쿵거리는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거대한 괴물이 웅장하게 등장하며 나무들을 난폭하게 조각내고 산산조각으로 뭉개버렸다. 오거였다. 하늘은 즉시 자신의 인생 선택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렇게 거대한 오거는 B급 이상의 게이트에서만 나타나야 했다. 2급 퀘스트 구역을 배회하고 있다는 건 전혀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그 몬스터는 심하게 헐떡이며 온몸이 새로운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분명 이미 치열한 싸움을 겪은 후였다. 그럼에도 부상은 보스급 위협을 과소평가할 핑계가 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시스템 경고창이 붉게 깜박였다. 고노의 소환 지속 시간이 만료되기까지 단 3분밖에 남지 않았다. 충직한 사형만은 자신보다 4배나 큰 상대에게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고노는 주인을 향해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보내며 조용히 믿어달라고 말했다. 날갯짓 장화를 활성화시킨 고블린은 거대한 괴물을 향해 고속으로 돌진했다. 거대한 괴수는 포효하며 거대한 뿔이 뽑힌 나무 둥치를 야구 방망이처럼 휘둘러 다가오는 귀찮은 녀석을 쳐내려 하지만 했다. 고노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발이 빨랐다. 그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공중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가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마치 빌어먹을 유성처럼 하강하며 오거의 두개골을 정통으로 노리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오건은 필사적으로 거대한 팔을 들어 올려 자신의 급소를 보호했다. 고노는 멈추지 않았다. 엄청난 압박감은 순식간에 괴물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고 팔뼈가 부서지고 갈비뼈가 함몰되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증폭된 힘을 더욱 밀어붙여 고노는 숲 전체에 천둥 같은 파동을 일으키는 충격파를 발산했고 하늘은 똑바로 서기 위해 결국 미끄러져야만 했다. 순수한 운동 에너지 아래 완전히 짓뭉개졌다. 하늘은 이 엄청난 순수 파워의 과시에 완전히 압도당했고 신나게 작은 춤을 추며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달려가 사라지기까지 단 3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노는 서둘러 오거의 가슴에서 거대한 만화석을 추출해 바쳤다. 사형만은 다시 푸른 구체 형태로 흩어졌고 하늘의 손에는 큼직한 고품질 코어가 남았다. 신비한 포탈이 전리품을 회수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 하급 중위 만화석을 안에 던져 넣자 막대한 100골드가 입금되었고 그의 현재 소지 골드는 넉넉한 130골드로 늘어났다. 시스템은 또 다른 놀라움을 준비한 듯했다. 이것이 그의 첫 공식 몬스터 처치였기 때문에 하늘은 프리미엄 뽑기 티켓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 티켓은 플레이어가 아주 희귀한 아이템을 뽑을 수 있게 해주지만 베테랑이라면 누구나 드랍률이 보통은 쓰레기 수준이라는 걸 안다. 티켓을 활성화하자 신비한 물건들로 가득 찬 화려한 상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시스템에 의해 흥미로운 진실이 밝혀졌다. 그가 뽑기에서 얻은 신급 장비는 그의 소환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아이템을 직접 장착해서 자신의 바닥 수준인 능력치를 올릴 수 있었다. 그가 새로 발견한 잠재력을 축하하기도 전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누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완전 무장한 각성자 한 무리가 공터로 뛰어들어왔는데 분명히 부상당한 오거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흔적은 정말로 그들의 목표물로 이어졌지만 문제는 그게 이미 죽어있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그 무리를 제대로 보자마자 그의 심장은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즉시 무리를 이끄는 여성을 알아봤다. 바로 명문 풍백 길드의 이 팀을 이끄는 막강한 리더 윤수아였다. 그녀의 팀이 이전에 오거와 싸우다가 놓치기 전에 체력을 깎아놓았다는 것이 즉시 분명해졌다. 스틸한 킬 때문에 상위 랭킹 길드와 엮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늘은 조용히 그 지역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수아가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팀원들은 즉시 흩어져 그를 포위했다.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 그녀는 그 변종 오거가 자신들의 지정된 사냥감이었다고 날카롭게 설명했다. 그녀는 이 상황도 다른 누군가가 자신들의 키를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 사실도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다. 우리 주인공에게는 엄청나게 긴장되는 상황이다. 수아는 쓰러진 오거를 쳐다보며 비록 자신들이 싸우면서 상처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 남자가 어떻게 혼자서 그 몬스터를 쓰러뜨렸는지 D급인 자신들 3명이 최선을 다해 싸워도 이기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 정보로 판단하건대 그녀는 이 남자가 최소한 A급은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에 맞춰 반응하며 그녀는 손을 내밀고 자신을 풍백 길드의 수아라고 소개했다. 이 아가씨는 자신이 상대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그래서 하늘은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응수했다. 놀라운 점은 수아는 대천사가 실제로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그녀를 짜증나게 했고 그녀는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의 능력이 궁금해서 그녀는 하늘에게 그 몬스터를 혼자 사냥했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인정하며 애매하게 대답했다. 이 대답은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이 남자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들이 오거와의 이전 전투에 관련되어 있었으며 그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몬스터를 막아줘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주인공은 운이 좋았다고 무심하게 대답하지만 수아는 그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오거는 운만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그를 완전히 의심하게 되었고 그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이 쫓던 오거에 대한 모든 보상금을 넘겨주기로 기본적으로 풍백 길드는 그의 역할에 대해 헌터 하늘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게조차 충격적인 호의였고 그는 그들이 자신의 사냥감을 넘겨주면서까지 너무 친절하게 구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수아는 예리했다. 그녀는 반대 조건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녀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물론 우리 주인공은 이 거래가 공짜로 오기에는 너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내밀었을 때 놀랐다. 웃기게도 수아는 지금 마치 짝사랑하는 남자의 번호를 물어보려는 아담한 소녀처럼 보였다. 그녀조차 그의 번호를 물어보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남자 둔감 주인공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장면은 우리 주인공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헌터에게 큰 빚을 진 마을 아저씨와 만나는 것으로 전환된다. 하늘은 그들을 위해 산으로 가는 안전한 길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기뻤고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촌장은 그에게 보답하고 싶어 했다. 하늘이 유명한 수련비
랜드마크의 위치를 정말 궁금해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유용했다. 노인은 그를 똑바로 이어진 길로 안내하며 끝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길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하늘은 미신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기분이었다. 이곳은 또한 그가 뽑기를 위해 보물상자를 소환한 곳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형씨는 악명 높은 상자를 열기 전에 운을 극대화해서 좋은 것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바로 수아였는데 그녀는 그에게 킬에 대한 보상을 조율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큰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사실 꽤 놀랐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그녀가 길드 번호 대신 개인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하늘은 호구가 아니었고 지금은 오직 보물상자를 여는 것에만 신경 썼다. 현실에서 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상자였다. 이 물건의 드랍률이 진짜 개똥 같아도 그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하늘은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고 단지 A급 뽑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하늘이 열려라라고 외치자 상자가 활성화되며 다양한 등급의 여러 무기를 형상화하는 반짝이는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중 가장 높은 등급은 S급으로 황금 갑옷이 덧대어진 핏빛 갑옷이었다. 소개가 끝나자 빛은 강렬한 황금색으로 빛나다가 붉은색으로 변했다. 우리 주인공이 경외감에 젖어 최고의 아티팩트를 바라보는 순간 장면은 그의 보상에서 모호하게 끊긴다. 집에 돌아와 하늘은 현재 상황을 고심하며 앉아있다. 골드를 모으는 방법을 찾았지만 지금 그의 장애물은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른 채 몬스터를 훈련시키는 것을 그의 현재 몬스터 시트에는 고블린 파이터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거버서커도 고용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전사 고블린은 70골드가 드니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헷갈리는 부분은 무려 4.2골드나 하는 광전사 오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데도 여전히 고용이 가능했죠. 갑자기 주인공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시스템은 그가 직접 죽인 몬스터만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골드 차이에도 불구하고 왜 고블린과 오거 클래스만 잠금 해제되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즉, 하늘이 직접 이 몬스터들을 사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했던 가챠 뽑기를 생각하면 말이 됩니다. 그나저나 주인공은 갑옷 대신 유니크 등급 안경을 얻어 스탯을 올리고 스킬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는 유니크 등급 아이템이 자신에게 나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이 아티팩트는 최고 품질이며 단 하나뿐인 물건입니다. 참고로 게임에서 유니크 등급 아이템은 A급 아이템 서너 개를 합친 것보다 좋아서 엄청난 뽑기 운이었죠. 안경을 얻은 그는 사용법을 시험해보기 위해 착용하기로 합니다. 하늘은 처음으로 안경을 확인하고 앱스타인 파일을 잠금 해제합니다. 아니, 우주의 비밀을요. 그의 모든 스탯이 5씩 상승했고 현자의 눈이라는 추가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킬은 하루에 2번 대상의 눈과 스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이나 스캔 스킬 같은 거죠. 하늘은 스탯 상승에 감명받았고 이 유니크 효과가 미쳤다면서 아주 마음에 들어합니다. 스킬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며 정보를 시험하기 위해 적에게 사용해봐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종류의 물건은 지금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몬스터의 정확한 스탯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냥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겁니다. 안경을 벗으며 하늘은 갑자기 시스템이 왜 자신을 편애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시스템이 다가오는 웨이브에 대한 경고를 그의 얼굴에 띄웁니다. 그는 방어를 준비하라는 조언을 받는데 시스템은 완전히 미쳐 날뛰며 그가 충격에 빠져 지켜보는 동안 알림을 연달아 게임 띄웁니다. 화면을 보고 새로 추가된 701번째 웨이브가 10분 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는 진심으로 경악합니다. 주인공은 이 빌어먹을 웨이브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조차 모릅니다.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웨이브가 시작되는 순간 자신에게 몰려들 지옥불 같은 몬스터 군단뿐입니다. 마치 레벨 1짜리 깡패가 최종 보스를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공은 겁에 질려 결과를 두려워하며 거절하고 싶어합니다. 시스템은 몬스터 침공에 실패하면 환상의 성이 파괴되어 그가 가진 모든 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멋진 부분이 나옵니다. 하늘은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도시들이 불타는 미래를 봅니다. 실패는 곧 죽음입니다. 웨이브가 곧 시작되려 하고 주인공은 저 빌어먹을 몬스터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심합니다. 파란 게이트가 포털처럼 소용돌이치며 게임 속 그것과 똑같이 생겼지만 하늘은 왜 자신이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참여 실패가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재앙적인 페널티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있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점이지만 시스템은 이미 결정했고 10분 후에 웨이브를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너무 깊이 생각할 수 없고
그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주인공은 몬스터를 막는다는 목표를 굳힙니다. 이 게임은 항상 성을 공격하는 몬스터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간단한 디펜스 게임이었습니다. 타워, 디펜스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할로우 나이트처럼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몬스터를 막고 심지어 적절한 장소에 소환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합된 성의 여러 방어 구조물과 수많은 아이템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각 상황에 맞는 최상의 전략과 전술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 게임의 방식입니다. 현재 주인공의 각 컨트롤은 터치스크린처럼 작동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배치를 위해 자신의 몬스터 인벤토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주인공은 배치 가능한 몬스터를 5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넷은 고블린이고 마지막 하나는 오거입니다. 이는 흥미로운 발견인데 왜냐하면 이 모드에서는 한울이 이 생물들을 고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주의 힘에도 접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불행히도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골드를 써서 추가 병력을 모으려 하지만 시스템은 웨이브 알림 이후에는 어떤 변경도 막으며 그를 제지합니다. 주인공은 망했다고 느끼며 이 빌어먹을 시스템이 몰래 자신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701번째 웨이브는 굴라르 백작과 그의 정예 부대인 용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별 6개 등급의 61마리의 용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추가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별 6개짜리 몬스터는 싸우기에 좋은 상대가 아닙니다. 별 등급은 전투력을 나타내며 각 몬스터의 잠재력을 확인시켜줍니다. 별 등급 차이가 너무 크면 한 몬스터가 다른 몬스터에게 짓밟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말 걱정되는 부분은 그가 고작 별 1개짜리 소부대로 빌어먹을 별 6개짜리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결과는 뻔합니다. 주인공은 용 한 마리에게도 전멸당할 것입니다. 한울은 전략에 도움이 될 골드나 다른 몬스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시스템이 그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여 하나의 방어 구조물과 아이템을 그의 모든 병력에게 분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인공은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길 기대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상황이 미쳤을지 몰라도 한울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이 빌어먹을 망겜의 고인물이니까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웨이브를 막을 방법을 찾아내며 환경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8분, 그는 타이머가 15초를 가리킬 때까지 모든 다른 요소를 고려하며 최대한 빠르게 움직입니다. 준비를 마친 후 시계는 0을 가리킵니다. 한울은 웨이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와이번들이 그 수로온 하늘을 삼킬 듯한 분노를 터뜨리며 웨이브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목표대로 이 경우에는 탑, 즉 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백작이 이끌고 있습니다. 웨이브가 시작되자 와이번들은 맹렬하게 방벽을 두드리며 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강력한 백작은 자신의 몬스터들이 무능한 모습에 짜증을 냅니다. 여러 와이번이 더 몰려들어 강화된 구조물을 부수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울의 전략 덕분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한 방벽 특전을 사용하여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방어력을 100으로 올린 것입니다. 무한 방벽은 무적이지만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몬스터 수가 별 2개 등급 미만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방벽을 시전하려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와이번 한 마리가 맹렬하게 브레스를 내뿜어 피해를 입히고 방벽을 파괴합니다. 그 효과 덕분에 보호막은 재생성되며 방벽을 유지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벽이 각 공격을 1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61마리의 용이 모두 함께 공격하면 내구도는 즉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허점이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광클입니다. 주인공은 오스 플레이어들에게서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 한 번당 내구도가 1씩 증가하여 방벽의 회복 과정은 자신의 손가락에 달리게 됩니다. 한울의 손은 아프기 시작하지만 이것이 방벽의 완전한 방어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더 큰 질문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 신과 같은 몬스터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방벽이 와이번 중 하나의 공격을 반사하여 1의 피해를 입힙니다. 보통 고블린은 와이번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지만 그의 특별한 아이템인 하칸의 숟가락 덕분에 상황은 역전됩니다. 이 A급 아이템은 주인공이 등급 차이에 상관없이 피해를 줄 수 있게 해줍니다. 비록 1의 체력 손실만 입히지만 와이번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짐승 중 하나는 이 어설픈 고블린이 자신을 놀리는 것을 알아채고 모든 분노에도 불구하고 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주인공은 이 모든 무리를 소탕하는데 꼬박 60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60시간이라는 미친 시간 동안
방벽의 회복 과정을 버티는 것뿐입니다. 하늘이 손가락을 광클하며 자신의 고블린들이 먼저 죽을지 아니면 자신이 먼저 죽을지 궁금해하는 가운데 소모전이 시작됩니다. 백작의 군대는 하늘의 군대와 맞서며 공격과 방어 모두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얼마 후 주인공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물을 마시려고 손을 뻗는 순간 주인공의 온몸이 차갑게 떨립니다. 문제는 이 남자는 게임 밖의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하늘은 게임을 깨기 위해 휴식도, 물도, 음식도, 용변도, 자위도, 그 어떤 욕구 해소도 없이 버텨야만 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묶인 채 이 친구는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감에 미쳐버릴 거란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남자는 떡잎부터 달랐고 이걸 그저 게임의 시작이라 칭합니다. 드래곤 중 하나가 재앙과 같은 분노로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 브레스를 뿜어 방어막을 크게 깎아냅니다. 궁지에 몰려 스릴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인공이 이 게임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겨우 이 시간이 지났고 아직 58시간이나 남았죠. 페널티가 너무나도 큽니다. 온 세상이 파멸을 맞이할 것이기에 하늘은 게이머신 모드로 들어가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며 더 치열하게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고통스러운 12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지만 아직 절반도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는 누적될 것이고 조만간 상황은 나아질 겁니다. 고블린들이 천천히 드래곤들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와이번 2마리가 쓰러졌지만 나머지 군대는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하늘은 이 결과에 만족하며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합니다. 몬스터 3마리가 더 쓰러집니다. 그의 정신력은 버텨냅니다. 하루가 지났고 그는 겨우 10마리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2마리, 와이번 몇 마리가 더 방어막을 뚫으려 할 때 그 과정에서 하프 드레이크 2마리가 죽었습니다. 백작은 자신의 병력 수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프 드레이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와이번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힘든 사투 끝에 마젠터 2마리만이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 하늘은 화면을 만질 수조차 없었고 방어막의 내구도를 초기화할 수 없었습니다. 고블린 중 하나가 공격을 가하지만 와이번은 그걸 뚫고 방패를 향해 이중 공격을 날립니다. 이 공격이 판도를 바꿉니다. 무한 방어막이 공식적으로 파괴되고 하늘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그가 잠시 쉬기로 한 그 몇 초 사이에 방어막이 박살났고 현재 상태에서 성이 단 한 대라도 맞으면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고노는 희생 플레이를 하기로 결심하고 드래곤과 맞서기 위해 곧장 앞으로 나섭니다. 저는 여전히 이게 고블린 묘사 중 가장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자기 혼자서 만화 한 편은 찍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고블린 대 드래곤, 둘은 곧 충돌하려 하고 고노는 길을 모으는 듯한 눈빛으로 말 그대로 몬스터의 두개골을 부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의 철퇴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주인공조차 놀라게 했고 드래곤을 물리치고 백작마저 쓰러뜨립니다. 이로써 웨이브는 공식적으로 클리어되었고 하늘은 크게 충격받습니다. 그는 환호성을 지르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늘은 즉시 쓰러집니다. 그가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해가 밝게 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언제 뻗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시스템 화면을 쳐다보며 웨이브 클리어를 확인하고 와이번 뼈 20개, 드레이크 비늘 10개, 드레이크 심장 5개를 넣었습니다. 이것들이 임무의 전리품이지만 그는 이걸 대체 어디에 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시스템이 나타나 주권자와 대화를 나누기까지 3가지 조건이 남았다고 첫 번째 설명합니다. 조건은 플레이 시간 50시간을 채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대화의 목적은커녕 도대체 왜 3가지 조건으로 막혀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그중 2개를 클리어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곧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상, 웨이브를 클리어해서 받게 될 보상이 나옵니다. 화면이 밝은 빛을 내뿜으며 방을 눈부시게 하고 하늘을 놀라게 합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화면에 잡힙니다. 보아하니 이 친구는 자신에게 관심 있는 수아에게 무려 7번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풍백 길드로 돌아가서 수아의 오빠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2급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 녀석이 오우거를 해치웠다는 겁니다. 이 NBA 선수처럼 키만 멀대같이 큰 놈은 우리 주인공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아는 하늘이 제각성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혁은 제각성이 지독하게 드물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화제의 인물인 하늘이 직접 대화를 하러 최대한 빨리 달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들이 한참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고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이 친구가 엄청나게 사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혁은 그 녀석이 자기 여동생을 3일이나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안이 꼽게 굽니다. 수아는 오빠에게 소리치며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그들의 관계를 알아차립니다. 하늘에게는 그녀가 오우거 보상과 정산에 관해 설명해줍니다. 우리 주인공은 협회 보고부터 시작하고 싶어해서 그들은 직원 데스크로 안내되고
접수원은 수아가 이 남자가 오우거를 쓰러뜨리는 것을 봤다는 개인 증언을 듣습니다. 그녀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누구도 도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과보호하는 오빠인 수혁은 감히 그들을 의심하려는 접수원을 쏘아보자 그녀는 즉시 꼬리를 내립니다. 동시에 그녀는 B급 수준의 몬스터는 적절한 공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주인공의 스탯을 측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력 측정기를 사용해서 진행될 텐데 그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아는 이 남자가 제각성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녀조차도 그의 스탯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된 그녀는 다른 확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그를 보증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늘 자신은 꽤 자신만만하며 바로 측정을 하겠다고 단언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마력 측정기는 한 멤버의 스탯을 D급으로 판정하고 다음은 우리 주인공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수아는 당연히 걱정합니다. 그녀의 오빠는 하늘이 성좌에 관심을 끌만한 잠재력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하기에 이것이 최상의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면 그는 주목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인공은 스탯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거대한 돌에 손을 얹습니다. 이런 것 앞에 서본 지는 오랜만이었고 다른 헌터들처럼 그 역시 7년 전의 마력을 측정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동안 마력 측정기가 그의 스탯을 확인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수혁은 갑자기 마력 측정기의 측정이 완료되자 특정 반응에 이끌립니다. 평가는 하늘의 새로운 등급을 무려 S급으로 확정하고 그는 모두의 시선을 빼앗는 입이 떡 벌어지는 미친 반전의 중심에 섭니다. S급이라는 판정은 하늘 자신도 임무의 최종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는 새로운 스킬을 습득했습니다. 그것은 군주의 잔상이라고 불리며 이전 웨이브의 가장 강한 몬스터의 스탯을 플레이어의 스탯에 더해줍니다. 하지만 그 스탯은 30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할당된 시간 동안 굴라백작의 스탯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는 그렇게 해서 자신을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스킬이 활성화된 동안 그의 힘은 S급에 필적하기 때문에 그는 측정에 완벽한 스킬을 얻은 셈입니다. 아무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를 그저 S급 신인으로 여길 겁니다. 남매 둘 다 경악합니다. 수혁조차도 망설이면서도 칭찬을 건네야만 했습니다. 측정이 끝나자 그는 공식적으로 오우거를 물리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멤버 중 한 명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이게 전부였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하늘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도와준 남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는 바로 떠나고 싶어 하지만 그가 떠나려 할 때 수혁이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하자고 그를 멈춰 세웁니다. 그는 북일드장으로서 초대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끄는 성대한 초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전개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 주인공은 길드에 관한 정보는 수아만 있으면 된다고 믿으며 제안을 거절하며 유난히 잘난 체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늘은 현장을 떠나고 그녀의 심술난 오빠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고 그의 얼굴은 뉴스 어디에나 나옵니다. 헌터 협회가 그의 현재 등급을 B급으로 발표하면서 막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협회에서 헌터가 한 번에 3등급 이상 뛰어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방송에서도 몇몇 시청자들이 이 쓰레기 게임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쿨한 척하며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척합니다. 시청자들은 수혁에게 맞선 비밀스러운 S급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친구가 길드에 합류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지만 그가 거절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를 찬양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하늘은 시청자들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사실 헌터 관련 콘텐츠지만 시청자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특정 던전을 클리어하기 위한 그들의 제안을 물어봄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개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레이드 전체를 방송하겠다는 말에 다들 경악합니다. 그건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거든요. 헌터에게는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될 비밀유지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신 하늘은 공약 완료 증명서만 올리고 나머지는 직접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모두들 그의 이야기가 역대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던전의 비밀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던 길드들은 스트리머 한 명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한 시청자가 광룡의 둥지를 가자고 제안하지만 다른 시청자가 거인의 주방 던전으로 51원을 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시청자가 거미숲에서 여왕의 다리를 찢어달라며 무려 100만 1원을 쏩니다. 51원과의 차이도 엄청나지만 이 후원금은 한울에게도 벅찰 정도입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가장 높은 후원 알림을 쳐다봅니다. 무려 1000만 1원이 후원되자 다른 모든 시청자들이 경악하며 주목합니다. 엄청난 큰 손팬이 생긴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정체는 한울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군주의 보좌관이었습니다. 한울은
이 엄청난 금액으로 어딜 가게 될지 궁금해하며 시청자의 추천을 묻습니다. 그 존재는 명상의 정원,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고 제안합니다. 다른 시청자들은 아무도 공략에 성공한 적이 없기에 이건 죽으러 가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의 정원은 입구, 호수, 그리고 최신부, 총 3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구는 사냥터치고는 비교적 안전한 편으로 여겨집니다. 진짜 문제는 중앙에 있는 호수인데 차원이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호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신부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여기까지 도달했던 사람은 수혁이었지만 그조차도 한계에 부딪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울은 자신이 분석하기에도 불가능한 바로 그 임무를 요청받은 것입니다. 시청자 1은 던전 자체를 공략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입니다. 한울이 최신부에 도달하기만 해도 임무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난이도가 조금은 바뀌지만 만약 한울이 던전을 완전히 공략하면 추가 지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나머지 시청자들은 콘텐츠 때문에 스트리머가 죽을 게 뻔하다며 이 미친 요청에 반대합니다. 물론 한울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만 최신부에 도달했다가 돌아오기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청자 1은 그가 던전을 공략하길 원하며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한울은 이 임무가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준비되었다고 힘차게 외칩니다. 헌터협회, 접수원이 그의 명상의 정원 단독 공략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신부를 탐험하겠다는 그의 말에 그녀는 혼자서는 가장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한울이 그저 신청을 처리해달라고 하자 그녀는 일주일 뒤로 일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한울은 더 빠른 날짜를 재촉합니다. 어차피 단독 공략이니 다른 사람을 데려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내일 자리를 제안하고 한울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4시까지 오라는 말에 한울은 예약을 마치고 떠납니다. 그가 건물을 나설 때 흥미로운 2인조가 나타나 대화를 걸며 그의 주의를 끕니다. 이지스와 살레이 길드의 인사팀장인 마영훈과 소환이었습니다. 한울은 그들이 최근 자신의 등급 재평가에 대해 알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지스와 살레이 길드 모두 그를 영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한국의 3대 길드 중 2곳입니다. 둘 다 풍백이 제시한 조건보다 훨씬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려 하지만 한울은 길드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 없이 임무에만 집중하며 자리를 뜹니다. 길드에 가입하면 발목만 잡힐 뿐이라 그는 가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우선 해야 할 것은 던전 공략입니다. 그리고 마침 수혁은 한울에게서 직접 그의 임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한울은 수혁조차 도달하지 못했던 최신부에 도달하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으려고 S급 랭커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물론 수혁은 한울이 던전을 공략할 비책을 밝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이 말에 부길드장은 놀라고 한울은 풍백의 도움으로 던전을 공략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로써 정보를 공유할 동등한 명분이 생겼고 수혁은 한울에게 정말 이 던전을 공략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협상에 응합니다. 한울이 확답하자 부길드장은 또 다른 제안을 하며 길드에 가입하라고 재촉합니다. 물론 한울은 즉시 거절합니다. 수혁이 자신들만 관심을 보이는 척하자 한울은 이지스와 살레이 길드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 정보는 부길드장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다른 두 길드장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울은 풍백의 제안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계속 압박합니다. 협상에서 패한 수혁은 동의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최신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으며 1년 사이에 던전 구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울은 괜찮다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그가 안경을 쓰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자 앞에 있던 남자들이 즉시 그를 알아봅니다. 광수는 자신을 불굴 길드 소속이라고 소개합니다. 한울도 인사를 건네지만 대머리는 이미 재평가 덕분에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S급과 일해본 적 없는 거만한 자로 한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것에 시비를 겁니다. 그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자기 길드도 임무가 있으니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무례하게 말합니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은 한울은 그러자고 합니다. 대머리는 실전에서 S급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돌아서 갑니다. 한울조차 첫날부터 이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굴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운 좋게 들어왔지만 이런 던전은 원래 최소 파티 인원과 한 달간의 예약이 필요합니다. 파티원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한울은 하루 만에 들어왔으니 그들이 화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는 현자의 눈을 발동해 그들의 등급을 확인합니다. 모두 형편없는 실력이라 더 깊은 곳에서는 한울을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첩보 활동에 이용당하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한울은 어차피 그들과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머리가 돌아서며 왜 비웃냐고 따집니다. 한울은 웃긴 농담이 생각났다고 말하지만
자격지심에 찌든 멍청이들은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때리려 합니다. 그때 직원이 던전 레이드를 위해 게이트를 열자 녹색 번개가 터져 나옵니다. 헌터들은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게이트가 닫힐 거라는 말을 듣고 사실 한울은 실제 던전에 처음 들어가 봅니다. 한울은 안으로 들어가고 시스템 화면에 레이드당 던전 수용 인원 같은 기본 정보가 뜨는 동안 무엇이 기다릴지 궁금해합니다. 이때 군주의 보좌관이 행운을 빌어주며 던전의 지형을 부분적으로 수정합니다. 파티원들이 도착했지만 대머리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합니다. 입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라 이 빌어먹을 장소를 거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는 동안 동료들은 왜 여기에 호수가 있냐며 의아해합니다. 입구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들 중 일부는 원래 입구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다. 입구는 쉽게 통과해야 정상이라는 걸 아는 한울에게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수역이 설명해준 정보에 따르면 이곳은 입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한울은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시스템 화면이 새로운 브리핑과 함께 공식적으로 헌터들을 호숫가로 환영한다고 알립니다. 헌터들이 설명을 요구하며 머리를 쥐어뜯는 동안 시스템은 피그 말렛의 학살을 알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임무, 밤이 될 때까지 학살자들의 손에서 피그 말렛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통과하면 호수를 지나 최신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도전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건 치명적인 페널티입니다. C급 랭커들은 이성을 잃었고 광수의 부하들이 빠져나가자고 할 정도로 이 임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포기하려고 상태창을 열려는 순간 이들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머리는 한참 전부터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 역시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현재 피그 말렛의 수는 130마리, 이미 2마리가 도살당해 128마리로 줄었습니다. 광수는 공황 상태에 빠져 근처의 S급 헌터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도와줄 단서라도 달라고 애원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지만 호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의 말에 광수는 희망을 보며 자신들에게도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울에게 어떤 식으로든 기꺼이 돕겠다고 말합니다. 한울은 조금 전 자신을 비난하던 바로 그 자들이라니 아이러니함에 웃습니다. 그는 그들과 협력하기 위한 조건을 내겁니다. 우선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겠지만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대가로 자신의 명령을 따라야 할 거라고 합니다. 동의한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거래는 하늘이 그들의 리더를 대신하게 될 것이므로 길드의 권위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피그 말렛의 숫자를 또다시 줄이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광수는 따르지 않으면 망할 거란 걸 알기에 만약 하늘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 하늘이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계획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이 이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불공평한 조건입니다. 광수는 참을성 있게 듣고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하늘은 그들이 마주한 지형의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그는 호수 구역의 정확한 구조를 그려냅니다. 숲 전체에 거미줄처럼 뻗은 시냇물들의 정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호수. 대머리마저도 그의 풍부한 정보 출처에 놀랍니다. 하지만 하늘은 간단하게 정찰 스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광수는 이 남자가 자기 편에 있으면 절대 길을 잃을 일이 없을 거라며 놀라면서도 기뻐합니다. 심지어 그 구조는 수역이 공유한 정보와도 일치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우리 주인공은 시청자 1이 준 신성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에서 준 선물이라 굳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무는 꽤 간단합니다. 피그 말렛이 학살당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두 습지에 서식하므로 목표로 삼을 둥지는 총 8곳입니다. 그때부터 슬레이어가 한 구역을 전멸시키기 전에 재빨리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늘은 방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한 곳에 모을 작정입니다. 그게 계획의 시작이고 그는 숫자가 더 줄어들고 있으니 즉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급함 때문에 광수 일행은 구역을 찾기 위해 뛰쳐나갑니다. 그는 S급 헌터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하지만 하늘은 피그 말렛은 혼자 처리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길드장은 그를 내버려 두어 우리 주인공이 원하던 사적인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그의 목표는 호수 지도를 이용해 지역을 정찰하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이 구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는 숨겨진 임무가 있고 우리 주인공은 주로 그 임무를 완수하고 싶어합니다. 사냥이 곧 시작되지만 먼저 정찰 중에 두 가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숨겨진 임무 자체와 피그 말렛을 죽이는 슬레이어의 정체입니다. 보아하니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몬스터가 있어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 무리를 염탐하던 하늘은 엄청나게 우락부락해 보이는 리자드맨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는 사실 충격을 받고 이 녀석들이 피그 말렛을 죽인 학살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리자드맨이 D급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거대한 무리는 상대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전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늘이 떠나려 할 때 갑자기 두 멍청이가 그에 대해 험담을 하며 어슬렁거립니다. 최악인 건 둘 다 이쪽으로 오고 있어서 우리 주인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입이 큰 남자는 말 그대로 목이 잘려나갈 때까지 거들먹거리며 말합니다. 몬스터 중 하나가 달려들어 그 인간을 도륙했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무자비한 리자드맨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는 흥분해서 무모하게 몬스터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의 분노에 찬 주먹이 한 방 한 방 그 생물을 공격합니다. 마지막 공격을 가할 때 그의 분노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그 어떤 공격도 전혀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리자드맨들이 집단적으로 무리 팀 보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바로 그 작은 디귿 몬스터는 함께 있을 때 2단계 진화를 거쳐 B급으로 뛰어오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버프 때문에 그 생물은 그의 팔을 몸에서 바로 찢어버리고 남자는 목숨을 구걸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몬스터가 무기를 들고 치명타를 날리려는 순간 갑자기 오라의 왕 고노가 나타나 막아섭니다. 이 모든 고블린 중에 최강자가 불리한 전세를 뒤집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불굴 길드의 C급 헌터는 자신이 하찮은 고블린 노예에게 구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뒤에서 나타나 그 덩치에게 던전 내 지정된 장소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 덩치는 길을 잃어서 어쩌다 실수로 이 구역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늘은 그에게 후퇴해서 상처를 돌보라고 말하고 자신은 리자드맨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노에게 주변 몬스터들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이미 시간이 부족한 데다 던전 어딘가에 숨겨진 특별 퀘스트를 찾아야 합니다. 고노는 즉시 움직여 까마귀 위의 날갯짓을 활성화합니다. 그는 리자드맨들이 거의 그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들을 지나쳐 달려갑니다. 그 네임드 고블린 노예는 리자드맨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몬스터를 차례로 쓰러뜨립니다. 한편 하늘은 관객처럼 즐기며 침착하게 싸움을 지켜봅니다. 비록 리자드맨들이 수적으로 고노를 압도하지만 그는 그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리자드맨 중 하나가 모든 뇌세포를 한 번에 사용하는 듯합니다. 그것은 하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일 수 있음을 깨닫고 일격필사를 노리며 갑자기 그에게 달려듭니다. 하늘은 즉시 군주의 잔상을 활성화하고 이전 웨이브에서 굴라 백작에게서 얻은 능력치를 끌어옵니다. 30분 동안 S급의 힘을 얻은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몬스터를 쉽게 날려버립니다. 그 무렵 고노는 이미 나머지 멍청한 리자드들을 처리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하늘은 그 모든 상호작용이 약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고블린 하인을 칭찬하고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고블린은 얼굴을 붉히고 친밀도는 10포인트 더 오릅니다. 그는 수집한 만화석을 팔아 쉽게 골드를 법니다. 리자드맨의 만화석을 파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환상의 군주성은 그에게 보너스 보상을 부여합니다. 운 좋게도 그는 다시 한번 대박을 터뜨려 또 다른 뽑기 티켓을 받는데 그는 임무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야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고노가 하늘의 손목을 톡톡 치며 그의 시간 제한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하늘이 똑딱거리는 타이머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때 고블린 노예가 갑자기 골드에 집착하는 탐욕스러운 고블린들을 담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은 그가 몬스터를 더 오래 소환하고 싶다면 추가 10분마다 5골드를 지불하면 된다는 알림을 띄웁니다. 스트리머는 시스템의 이런 행동이 매우 저급하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을 등쳐먹으려 한다고 지적하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더 생각하기 전에 이상한 우르릉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거대한 피그 말렛 무리가 그를 향해 곧장 돌진해 옵니다. 쉬운 목표물이어야 할 이렇게 큰 무리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땀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고노가 피그 말렛과 직접 소통하여 상황을 해결합니다. 고블린은 그들의 주의를 끌고 하늘이 진심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구하고 싶어 하는지를 열정적으로 주인님을 칭찬하며 말합니다. 감동적인 연설을 들은 피그 말렛들은 즉시 눈물을 터뜨리며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하늘에게 달려듭니다. 그렇게 하늘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 몬스터들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해결한 후 그는 고블린과 함께 지역을 계속 정찰하며 감히 접근하는 모든 종류의 리자드맨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만화석을 팔려고 할 때 시스템은 갑자기 성의 자금이 완전히 고갈되어 추가 자금이 복구될 때까지 더 이상 만화석을 팔거나 수집할 수 없다는 붉은 경고를 띄웁니다. 하늘은 이미 그가 지휘할 수 있는 각 리자드맨 종족의 유닛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는 성의 골드가 실제로 바닥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통제할 수 있는 몬스터 수에
엄격한 상한선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시간 낭비일 뿐인 리자드맨 종류 사냥을 멈추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구한 피그 말렛의 수를 세어보니 대략 60마리였고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총 70마리가 구해졌다고 알려줍니다. 그 숫자로 보아 불굴 길드 전체가 스스로 확보한 것은 겨우 10마리뿐이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갑자기 피그 말렛들 사이에 무언가 변화가 생기고 그들은 난폭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쉬운 목표물들이 갑자기 일제히 달리기 시작하여 던전 안의 모든 플레이어를 호수 중앙으로 이끕니다. 던전 시스템은 학살자들이 피그 말렛 사냥을 중단했으며 공식적으로 밤이 되었다는 공지로 응답합니다. 그들은 슬레이어들로부터 쉬운 목표물들을 성공적으로 보호한 것에 대해 축하받습니다. 구출된 피그 말렛의 총수가 70에 도달했기 때문에 숨겨진 목표도 동시에 달성됩니다. 이제 불굴 길드원들은 완전히 한계에 다다라 이 악몽에서 제발 내보내달라고 던전에 소리칩니다. 그러나 모두가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알림이 나타나 명상의 시련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알립니다. 거대한 반짝이는 물결이 갑자기 모두에게 밀려오고 그들이 끝났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구했던 피그 말렛들이 진지해지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뛰어들고 하늘과 고노는 갑작스러운 사태의 전환에 눈에 띄게 놀란 채 서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들이 포식자로부터 보호했던 피그 말렛들이 이제 감사의 표시로 은혜를 갚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늘은 이 쉬운 목표물들이 실제로 그런 숨겨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애초에 왜 그들을 보호하는 임무가 주어졌는지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그는 더 많이 구하면 더 안전해질지 조용히 궁금해합니다. 그의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은 다른 사람들을 힐끗 쳐다보고 그들 대부분이 각자 겨우 한두 마리의 피그 말렛만 구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불굴 길드의 리더 광수는 겨우 버티고 있고 그의 옆에 있는 피그 말렛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 직전처럼 보인다. 나머지 불굴 길드원들도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 하늘은 진심으로 그들의 상태를 걱정한다. 그는 서둘러 그들 모두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내려 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스템이 또 다른 알림을 띄운다. 마침내 하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히든 미션이 드러난다. 미션을 완료하려면 이 시련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근원을 찾아 제압해야 한다. 게다가 이 이벤트를 촉발한 몬스터를 처치하면 시련이 10분의 제한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즉시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늘은 지체 없이 마음을 가다듬고 안경을 쓴다. 그는 현자의 눈 스킬을 활성화하고 시스템이 가리킨 바로 그곳에서 존재를 감지한다. 더 집중하자. 그것이 젠카루크라는 네임드 몬스터이며 격변의 파도와 폭풍 같은 위험한 스킬을 가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임을 확인한다. 네임드 몬스터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자 그는 불안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든 미션이 결코 간단할 리 없다고 되뇌며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킨다. 거대한 파도 뒤에 숨어있는 몬스터에게 돌진하려 눈에 띄게 흥분하는 고노를 하늘이 막아서며 이번 전투는 구경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수중 저항력이 없는 고노가 호수 안으로 들어가면 전장이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므로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늘은 이 상황을 처리할 새로운 몬스터를 고용할 생각으로 몬스터 소환 상점을 연다. 군주의 목록 거래에서 그는 주로 수중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오우거 버서커를 선택한다. 하지만 고노와 달리 오우거는 장착 아이템이 없어서 젠카루크급의 네임드 몬스터에게는 질 것이 뻔했기에 그의 마음속에 즉시 새로운 걱정이 생긴다. 오우거의 능력치를 올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하늘은 악명 높게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뽑기 티켓을 꺼내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 뽑기로 오우거가 젠카루크에게 제대로 맞설 수 있게 해줄 아이템이 나오기를 바란다. 티켓이 활성화되고 황금빛이 터져나오자 하늘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뜬다. 그것이 S급 아이템이라는 것을 깨닫고 흥분이 솟구치지만 그 아이템이 전투에 특별히 유용해 보이지 않아 흥분은 이내 혼란으로 바뀐다. 한편 물살은 계속해서 거세지고 그에게는 오우거를 소환해 방금 받은 아이템을 장착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가 오우거에게 아이템을 씌우는 순간 그 생물체는 갑자기 땅에 쓰러진다. 동시에 하늘은 익사 직전인 불굴 길드원 중 한 명의 필사적인 비명 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도우러 달려간다. 이제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자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친다. 게다가 그의 군주의 잔상은 12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 후에는 다시 2급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하지만 일시적으로 우월한 능력치에도 불구하고 힘겨워하며 무리가 가기 시작한다. 그가 붙잡고 있던 나무에서 소나귀의 힘이 풀리려던 바로 그 순간 거센 물살이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한다. 앞을 보니 해리포터 모자처럼 보이는 것을 쓴 오우거가 물속에 굳건히 서 있다. 오우거는 영웅적인 어조로 말하며
주인님께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묻는다. 오우거답지 않은 태도로 정중하게 하늘에게 인사하며 자신을 그의 미천한 하인이라고 소개한다. 하늘은 자신이 한 것이라곤 S급 아이템인 대마법사 간도르프의 모자를 오우거의 머리에 씌운 것뿐이었기에 당혹스러워한다. 그 아티팩트는 지능 관련 속성을 증폭시켜 이론적으로는 바보조차 천재로 만들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하지만 오우거의 지능을 그토록 극단적인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여전히 혼란에 빠진 채 하늘은 하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묻는다. 이에 오우거는 자신있게 근육을 과시하며 주인님이 하사하신 모자가 자신의 존재를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오우거로 재탄생시켰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이 선언에 이어 오우거는 하늘 앞에 정중히 깊이 절을 하고 주인님께 명령을 내려달라고 겸손히 요청한다. 하늘은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에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대답한다. 오우거는 망설임 없이 흔쾌히 동의한다. 그러자 하늘은 그 몬스터가 이제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묻고 오우거는 방금 자신의 통나무에 마법을 불어넣었다고 설명하며 자랑스럽게 예라고 답한다. 이 설명을 듣자 마침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하늘은 흥분으로 가득 찬다. 기세를 몰아 그는 오우거에게 거센 폭풍을 뚫고 직진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그 뒤를 바싹 따른다. 없이 모자를 쓴 오우거는 압도적인 파도를 힘차게 헤쳐나가기 시작한다. 하늘은 심지어 오우거에게 오돌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이름을 듣는 순간 오돌프의 뺨은 붉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깊이 감동하고 결의에 찬 그는 이 영광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심지어 희생하겠다고 외친다. 오돌프는 수증기를 뚫고 앞으로 돌진하며 길을 열고 하늘은 그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젠카루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마법을 간파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일을 한 자가 평범한 마법사는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 자신의 결계를 뚫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자신한다. 한편 오돌프는 결계에 도달하고 즉시 그것에 의해 멈춰선다. 그는 하늘에게 막혔다고 알리고 하늘은 한 곳에 반복적인 힘을 가하면 결국 부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같은 지점을 계속해서 치라고 말한다. 오우거는 논리와 수학을 이용해 이 다층 공식 결계가 왜 파괴될 수 없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지만 하늘은 그의 말을 끊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마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순수한 힘으로 부숴버리라고 말한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인은 겸손하게 명령을 따르고 마치 야구 경기를 하듯 휘두르며 결계를 무자비하게 치기 시작한다. 젠카루크는 결계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 더욱 불안해지지만 고작 오우거 따위가 자신의 대재앙의 파도를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는 누군가가 힘과 마법을 동시에 통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결계가 얼마나 깨지지 않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그것은 예기치 않게 산산조각 난다. 이것은 도마뱀 젠카루크를 완전히 놀라게 한다. 그는 마법사이기도 한 오우거만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되뇌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야 했다. 마법사 모자를 쓴 오우거를 보며 그는 자신의 마법봉인이 깨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그 오우거가 사실은 오우거 주술사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늘이 그 도마뱀에게 젠카루크냐고 묻자 도마뱀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눈앞의 적들을 공격하는데 온전히 집중한다. 그는 오우거 주술사가 만화를 많이 소모했을 것이고 이것이 약해진 적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해줄 것이라고 추측한다. 도마뱀이 누구든 즉사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을 시전하려는 순간 하늘은 오돌프에게 그것을 방해할 원거리 주문을 시도하라고 말한다. 하늘은 화염구나 비슷한 것을 쏘고 적에게 돌진할 것을 기대했지만 오우거는 그저 젠카루크에게 통나무를 던질 뿐이다. 도마뱀은 실제 통나무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어떤 마법도 자신의 결계를 깰 수 없으며 이 공격을 예상했다고 주장하며 오만하게 이미 이겼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마침내 통나무가 명중하자 그 도마뱀 인간의 모든 자신감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즉시 산산조각 나고 그는 그 자리에서 패배하여 쓰러진다. 하늘은 거대한 하인을 돌아보며 그가 사용한 주문이 그저 통나무를 던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자 오돌프는 아직 제대로 된 주문을 배우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즉시 사과한다. 장면은 풍백길드 본부로 전환되고 길드장은 라이벌들이 그를 채가기 전에 새로 각성한 S급 헌터 하늘을 빨리 고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들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남아도는 S급 헌터가 많기 때문에 고작 S급 헌터 하나를 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던전으로 돌아와서 젠카루크는 성공적으로 처치되었다. 오돌프는 조심스럽게 마정석을 집어 하늘에게 가져온다. 하늘은 그 거구의 노고를 칭찬하지만 오돌프는 오직 주인님의 지도와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겸손하게 주장한다.
그들이 서로의 공을 인정하고 칭찬을 다툰 후 하늘은 특별한 영혼석을 성에 판매한다. 그러면 성은 보상을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특별구역 개발 허가증, 또 다른 뽑기 티켓, 그리고 성의 자금 부족으로 약간 감소된 소량의 골드가 포함된다. 더욱이 하늘은 이제 자신의 웨이브 방어 동안 젠카로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그는 보상 확인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불굴 길드의 파란머리 여성 헌터만이 의식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즉시 그가 모두를 구해냈는지 묻고 그의 노력에 겸손히 감사한다. 하늘이 그녀의 나머지 길드원들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들이 모두 살아있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리더 광수가 도착하여 하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한다. 그 남자는 마치 그를 때릴 것처럼 달려들지만 예기치 않게 무릎을 꿇고 길드를 대신해 모두를 구해준 것에 대해 하늘에게 감사한다. 그는 그들이 처음 던전에 들어왔을 때 하늘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사과한다. 하늘은 그 머리 빈 근육질 녀석이 실제로 사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한다. 그는 광수가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고 일어나서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하는 길드원들을 돌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광수는 이 빚을 기억하고 언젠가 갚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그려써닌다. 시스템은 명상의 시련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음을 알리고 남을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권을 준다. 의식을 잃은 헌터들은 자동으로 돌려보내지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광수는 하늘이 남을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지금은 후퇴하라고 최선을 다해 설득하며 완전히 준비된 후에 재정비하여 돌아오는 것을 돕겠다고 확신시킨다. 하지만 하늘이 광수에게 자신의 몬스터들을 보여주며 이미 자신을 지원해줄 믿음직한 팀원들이 있다고 설명하자 광수는 겁을 먹고 마침내 하늘이 왜 계속하려 하는지 이해하고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 모두는 하늘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나고 우리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협인 던전 공략을 위해 계속 나아가고자 남는다. 그는 또한 히든 미션을 완료했기 때문에 던전 시스템은 그가 받고 있는 표준 보상 외에 특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늘에게 알린다. 장면은 다시 새로운 S급 헌터를 고용하라는 설득을 받고 있는 최강에게로 전환된다. 구길드장 표명훈은 그의 누나와 함께 왜 그들의 최고 길드가 그를 영입해야 하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길드장은 자신들 역시 힘든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게다가 그 S급 헌터는 여전히 길드에 공식적으로 B급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때 그는 적색 패턴 던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을 받는데 이는 던전 브레이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장소가 하늘이 간 곳과 같은 명상의 정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길드장은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한다. 몇 시간 후 길드장은 부하들과 함께 던전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묻는다. 현장의 던전 관리 인력은 던전이 적색 패턴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이미 인근 주민 대피를 마쳤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풍백길드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명훈이 안에 있는 헌터들에 대해 소리치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헌터 6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한 명이 던전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이지스 길드장 마동과 사누라이 길드장 사나 레이도 도착합니다. 단 한 명의 헌터가 이 던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모두가 깊은 관심을 보인다. 그들이 대체 누가 그런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자 검은 정장의 남자가 그 인물이 한울이라는 정보를 받았다고 확인해줍니다.